네, 9월 2주차 강의 10장의 2절 급수 부분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열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못한 얘기 잠깐만 더 할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수열 보이면서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를 써야 되는 거고, 단조 수렴 정리에서 이제 단조 증가해야 된다는 거,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거나 이렇게 썼는데요. 단조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위로 어떤 숫자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고, 단조 감소할 경우에는 아래로 어떤 숫자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설명이 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유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유계라는 건 위로 이제 위로 유계다. 왜냐하면 어떤 숫자가 어떤 정해진 숫자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이제 위로 유계라고 하고, 어떤 숫자가 어, 밑으로 어떤 숫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소하는 수열이 있을 때 그 감소하는 것들이 어떤 숫자를 또 그거보다 클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아래로 유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경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계라는 말은 경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용어였을 텐데 여러분들 좀 어려운 용어인 경우에는 만약에 용어가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책을 꼭 한번 봐주시고요. 형식적인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너무 형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는 용어들이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노트라든지 뭐 피드백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수열 중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열의 극한값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극한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오일러 숫자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그죠?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의 극한이 이제 뭐가 돼요? 이게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어, 중요한 극한이고요. 사실은 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x분의 sin x, 그죠? 연속함수에서 x분의 sin x가 1로 간다는 거 여러분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n이 커질 때 이제 n분의 1이 0으로 갈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면 사인의 n분의 1을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이것을 분자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n 곱하기 사인의 n분의 1입니다. 이게 1로 간다는 거, 이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단조 수렴 정리를 써서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단조 수렴 정리를 써서 얘가 뭐라고요? 위로 6개인 걸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3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증가한다. 이런 것을 보여서 6개고 단조 증가하는 수열은 수렴한다는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얘가 수렴값이 존재하는데 그 수렴값을 오일러가 발견했다고 해서 오일러의 숫자를 단 2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재밌는 사실은 얘가 무리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예. 무리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다 보니까 얘가 소수 표현으로 이제 무한 소수 표현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2는 뭐 2.7 어쩌고저쩌고 얼마 정도로 이렇게 무한한 소수 표현을 가지는 숫자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이게 뭐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존재합니다.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 2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뭐 제일 유명한 정리는 1 마이너스 n분의 1의 n승은 뭐겠느냐 뭐 이런 문제 이런 거 묻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마 수열 부분에 그런 것들이 연습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는 교재의 90번 문제고요. 얘와 관련된 거는 연습 문제 45번, 그 다음에 47번, 연습 문제 47번도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2가 됐을 때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응용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 풀어보시지 않으셨으면 그죠? 1 플러스 n분의 1일 때에 n승한 것이 2로 갈 때, 그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K로 바뀌었을 때 얘는 어디로 갈지, 그죠? 이런 그런 걸 많이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가 n분의 K라고 하면, 그죠? 여기를 사실은 NK 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예, 이렇게 여기가 K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어,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열에 대한 부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급수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급수 부분을 일단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급수라고 하면 결국 어떤 주어진 AN들이 있을 때, 그죠? A1, A2, A3 이런 수열들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하죠. 그래서 급수는 AN들의 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AN이 몇 개? AN들이 다 무수히 많죠. AN들이 자연수 개수만큼 있어요. 그것들의 합을 급수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 경우는 이제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그죠? 무한급수. 사실은 이제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기호로 따지면 이제 이걸 AN들을 다 무한히 합해야 되니까 여기서 A의 AN들을 다 합하는데 1부터 무한대까지 합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게 급수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시리즈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급수라고 그냥 무한급수를 그냥 급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것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이걸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급수의 합을 급수의 무한합, 이 급수의 무한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한 값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점점 커지는 숫자들, 예를 들면 1, 2, 4, 8 이런 숫자들을 계속 더하면 급수도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급수의 형태가 항들을 무한히 많은 경우에 그 계속 똑같은 숫자들을 더하게 되면 이게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양수를 더하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그 기하급수, 그죠? 이제 등비급수의 항들을 더할 경우에
만약에 궁비가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은 그것들의 합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급수의 예를 보면 example이 이제 n분의 1을 더한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 다음에 r의 n승 이 경우에 r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n분의 1을 다 더하면 비록 n분의 1이 점점 감소하지만 그것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뭐예요? 발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이게 점점 작아져서 어떤 숫자로 수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얘는 발산한다. 약간 이제 우리의 직관하고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급수의 합에는 양수를 비록 작아지는 숫자들을 더하더라도 발산하는 게 있고 또 수렴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발산하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렴하지 않는데 발산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계속 커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커진다 이러고 얘는 수렴합니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부분합 수열을 생각을 해서 부분합 수열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때 얘기하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땡땡땡 해서 AN의 n개의 한까지를 더한 합을 요걸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주어진 수열로부터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부분합 수열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것도 수열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L로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그때 이 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n승을 더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을 집어넣을까요? 1 더하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 빼기 1까지 그래서 이건 여기서 n 0을 집어넣죠. 그래서 n개의 항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부분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어떤 인수분해식에서 유도가 되냐면은 그죠? 우리가 1-r에다가 1 플러스 r 요거를 곱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1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r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r이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r 제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r 제곱이 나오고 여기서는 플러스 r 제곱이 나와서 이게 궁극적으로 해보면 그죠? 이 앞에 있는 플러스 항들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r을 곱함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r의 n-1도 사라지고 그죠?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r의 n 요거만 살아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항들이 소거되어지고요. r의 n승만 살아남죠. 그래서 1-r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요식은 주어진 1 플러스 r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합은 뭐예요? 1 플러스 r 더하기 r의 n-1은 1-r의 n승을 1-r로 나눈 것이다. 물론 r은 당연히 0이 아니죠. 그죠? 이런 r이 1일 경우 아닌 경우입니다. r이 1인 경우는 당연히 부분합이 자연수 n이 나와서 발산함을 알 수 있죠. 계속 커지니까. 따라서 이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부분합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아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이 부분이 뭐예요? 0으로 가죠.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도 알아요. 무한급수의 합은 1-r분의 1. 즉 초항을 공비로 1-공비한 식. 그러니까 1-공비분의 1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급수 같은 경우는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러면 조화급수인 경우에는 발산한다는 사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는 거를 뭐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좋은 방법은 얘가 계속 커진다는 거를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계속 커진다는 걸 보이는 가장 이제 그 전통적인 방법이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면은, 그죠? 1은 놔두고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을 또 하나, 4개 항을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부터 15분의 1까지를 또 묶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총 8개의 항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뭐보다 크냐면, 네, 뭐보다 크죠? 네, 제가 잘못 했나요? 예. 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잘못했죠. 예. 사실은 처음에 3분의 1과 4분의 1 요걸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자르면은 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이 다 8분의 1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한 것보다 크다. 그 다음에 9분의 1부터 해서 16분의 1까지 하게 되면 이게 또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의 8개의 항.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어떻게 묶어주냐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요 부분합이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S의 2의 n, S의 2의 n승항을 쳐다보게 되면, 그죠? 2의 배수배, 2의 배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예, 2분의 1 한 거보다는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S의 2의 n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것이 2분의 네, 그러니까 2분의 n 더하기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S의 2n이 2n분의 1보다 크면 나머지 그 앞에 있던 항들을 뭐예요? 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더 2의 n보다는 그죠? 다 큰 거예요. 그래서 2의 n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부분합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또 뭐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 그 n분의 1이 왜 증가하는지에 대한 다른
증명 방법이 있으면 혹시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n분의 1의 합이 증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2n분의 1의 합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역시 그 루트 n분의 1 같은 경우도 뭐예요? 루트 n분의 1은 루트 n이 n보다는 작으니까 루트 n분의 1은 n분의 1보다 크죠. 근데 n분의 1들의 합이 루트 n분의 1의 합보다는 항상 뭐예요? 작은데 그 n분의 1의 부분합들이 다 증가하니까 당연히 루트 n분의 1의 부분합도 증가해서 수렴한다. 근데 또 반면에 n의 제곱분의 1은 어때요? n의 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분의 1은 수렴했는데 n의 제곱분의 1은 n분의 1은 발산했는데 n의 제곱분의 1은 이게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n 제곱분의 1은 뭐냐면은 어때요? 얘가 n의 n-1을 n 곱하기 n-1분의 한 것보다는 뭐야? n이 2보다 클 경우에 작죠. 그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4잖아요. 근데 여기는 2 곱하 2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2분의 1보다 작고요. 그다음 n이 3일 때는 뭐예요? 이거는 3의 제곱이니까 9고 여기는 3이 6, 6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성립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분합을 계산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합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것은 S의 가령 예를 들면 K를 해보면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K가 2부터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K분의 그러니까 이걸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n분의 1 빼기 n 빼기 1분의 그러니까 n 빼기 1분의 1에 n분의 1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분합이 그죠? 그 2분의 1부터 이 두 번째 항부터 하게 되면은 그죠?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땡땡땡 해서 n 빼기 1분의 n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사라지고 1-n분의 1이라고 하는 n 나오게 되니까 부분합이 1-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부분합이 1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뭐예요? 얘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얘네들 다 증가하는 수열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다 증가하는 수열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떤 특정한 값 1을 넘어설 수 없죠. 1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얘도 1을 넘어설 수 없는데 잔조 증가해요. 그죠? 왜냐하면 부분합들의 양수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죠? 양수들을 더하니까 부분합 수열은 원래 양수들을 더할 때는 항상 부분합 수열이 단조 증가해요. 그런데 부분합은 어떤 일정 그 무한급수의 합은 일정한 값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얘 수렴값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그건 오일러가 계산을 했죠. 오일러가 계산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기억하기에는 6분의 파이 제곱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이것의 정확한 수렴값을 구하는 건 또 다른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어떤 테크닉이 들어갔었는지는 사실은 이제 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n분의 1 같은 거는 이제 부르는 특정한 이름이 있습니다. 걔네를 이제 조화급수라고 불러요. 걔네를 조화급수라고 부르는데, 조화급수는 말 그대로, AN이 0으로 수렴하지만 양수면서, 그러나 그것들의 합은 무한이 되는 그러한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그런 급수들을 다 조화급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 이런 것도 뭐예요? 일종의 조화급수예요. 그죠? n분의 1도 급수. 그 다음에 n제곱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n의 3승분의 1도 아니에요. 왜냐면 n의 3승분의 1은 n의 3승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어, 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죠? 그래서, n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n의 p승분의 1 같은 거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p가 1인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p가 1보다 크면 이제 수렴한다는 거예요. p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이것도 발산한다. 그렇죠? 이와 같이 n의 p승분의 1에 대한 이러한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뭐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문제들 다루어 봤는데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들의 합은 이제 몇 가지 없는데 사실 n분의 1, n의 p승분의 1,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은 기하급수의 합 이런 명백한 몇 가지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낸 것들은 다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조각들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산을 알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테스트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발산 판정법이라고 할 텐데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항 판정법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급수가 수렴할 경우에 이거를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고 표시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이 급수의 일반항의 a에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우명제를 보게 되면 대우명제는 뭐예요?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죠? 발산하거나 뭐 그러니까 교대급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경우도 0으로 수렴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 얘들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급수가 뭐야?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판정법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이제 급수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제일 처음에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일반항이 0으로 간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뭐 AN이라든지 그러니까 n분의 1이라든지 지오메트릭 시리즈 그러면 등비급수를 이용한 등비 수열로부터 오는 기하급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기본적인 팩트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방법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비교 판정법인데 비교 판정법은 결과적으로 보면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 즉 말하자면은 단조 수렴 정리로부터 유도되어지는 것들이죠. 그거 말고 이제 뭐 몇 가지 판정법이 존재합니다. 비율 판정법, 몇근 판정법, 그 다음에 적분 판정법, 적분 판정법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분 판정법을 배울 때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하지 않았던 이상적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하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상적분에 대한 이야기와 적분 판정법을 연관지어서 내용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